자, 안녕하십니까.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김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문제를 풀 때 눈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긴 하지만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영어 문제를 풀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면 단언컨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를 풀 때에는 머릿속에 뇌가 4개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옥타 코어, 헥사 코어. 요즘에는 이런 코어들이 굉장히 인기죠. 각각의 코어는 CPU를 뜻하고요.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뇌와 같은 존재예요. 따라서 듀얼 코어는 뇌가 2개, 쿼드 코어는 뇌가 4개, 헥사 코어는 16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영어를 마주칠 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구문 독해, 문단 요약, 상상력, 답추론, 이 4가지의 영역이 활발히 작동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독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패스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문 독해만 잘해도 최소 8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구문 독해만 잘했을 경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풀이 강의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구문 독해, 즉 한 문장 해석이 잘 안 될 경우 독해 스킬, 스킬, 꼼수 이런 거 듣기에는 차라리 구문 독해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하루에 꼭 10문제를 영어를 풀어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관습이 하나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구문 독해를 먼저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만 다 돼도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은 무조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문 독해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뇌 중에서 하나의 부분은 구문 독해입니다. 구문 독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방금 말했던 첫 번째 뇌가 구문 독해 뇌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문단 요약의 뇌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탑뷰잉 관점에 관한 글이에요.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각 문단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intro, body, conclusion, 한국말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져요. 각각 나누어진 문단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셔야 합니다. 즉 멍하니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쪽 내에서는 구문 독해, 한쪽 내에서는 문단 요약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면은 한 번만 읽어도 글이 어떻게 정리되고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공무원 수험생활 중에서 무슨 상상력이 필요하냐라고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러나 단언컨대 영어 문제를 풀 때 상상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 중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는 그냥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 장면을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된답니다. 여러분들 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상상력 때문이에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저절로 한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력 과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읽을 때도 저절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뇌의 세 번째 영역에서는 상상력을 자꾸 발휘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를 풀 때 돌아가야 할 뇌는
답 추론이라는 뇌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문은 다 이해를 했는데 막상 답을 고르려니까 틀리거나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경우, 이 부분은 요즘 최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요즘 문제는 어떤 한 부분만을 문장을 근거로 취해서 답을 찍을 수가 없게 냅니다. 즉 전체를 다 아우르는 주제로 답을 찍어야 해요. 그때 우리의 뇌는, 답 추론의 뇌는 그 전체의 내용이 다시 뭔지를 자꾸 되뇌이는 그런 뇌의 영역입니다. 그때 우리 답 추론의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통해서 문장에 답을 찍을 수 있게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된답니다. 네, 여러분들 영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영어는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멍하니 읽고 답을 찍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했던 최소한의 4가지의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또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면서 답을 찍는 것이 영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어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풀려고 얼굴을 푹 숙이면서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시야가 좁아져서 영어를 오히려 더 많이 틀리게 돼요. 급하게 우다다다다다 푸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4가지의 뇌 영역이 다 깨어 있으면서 4가지의 뇌가 다 모두 다 작동을 하면서 조화롭게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찍는 우리 탑시생 여러분들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